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터디 리뷰 세션이라는 컨텐츠이고, 이 컨텐츠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컨텐츠예요. 주제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이고요.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일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회사에 가서 비즈니스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의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지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시스템들은 이제 여러 가지 코드 베이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코드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 설계 문서를 봐야 되는데, 이 설계 문서를 보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인풋을 받고, 특정 패턴에 대해서 이 설계 문서를 보게 되면 이해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와도 이 시스템의 구조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많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아키텍처 패턴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주니어 레벨에서 넥스 스텝으로 하기 위한 역량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설계 능력도 갖추기 위해서 아키텍처 패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키텍처 패턴에서 다루는 내용은 유데미에 있는 강의인데, 첫 번째로는 확장성 아키텍처 패턴, 두 번째는 데이터 집약 시스템을 위한 성능 아키텍처 패턴, 세 번째는 기능 확장성 아키텍처 패턴이고, 네 번째는 신뢰성 및 오류 처리 및 복구 아키텍처 패턴이고, 다섯 번째는 배포와 프로덕션 테스트 아키텍처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 requirement의 타입들을 알아보면요, 시스템의 요구사항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접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functional requirement가 있겠죠. 두 번째는 non-functional requirement가 있고, 세 번째는 시스템 constraint가 있어요. 이 functional requirement는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로직적인 부분들을 요구한다고 보면 돼요. VOD 시스템을 만들면 이 VOD 시스템에 들어가는 영상 업로드 기능 혹은 스트리밍 기능 등등등이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non-functional requirement인데, 여기서는 퍼포먼스, 스케일러빌리티, 어베러빌리티 등등이 있는데, VOD 시스템에서 동시 접속자 몇 명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컨스트레인트, 시스템 제약사항은 현실적인 제약사항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현실적인 제약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 비용에 대한 제약 혹은 특정 서드파티 API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또는 특정 클라우드의 벤더사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겠죠. 요구사항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품질 요구사항은 패턴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도메인 시스템 간의 기능 요구사항은 서로 다르겠지만, 온라인 스토어, 에듀케이션 플랫폼,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등 모두 표면적인 비즈니스 로직은 다르지만 이런 아래의 공통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수천 명, 수백 명의 고객을 버틸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스토어링하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유저 데이터를 쿼리하고 디스플레이하는 등의 이런 요구사항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패턴화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아키텍처 패턴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달라지더라도 시스템 디자인을 할 때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이미 많은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석세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좋은 연구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스템상 독립적으로 구현 가능하다입니다. 자, 아키텍처 패턴은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면 더 많은 장점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 등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벤더사를 이용하게 되면 AWS 같은 거죠. 인프라 관련 전문가를 이 회사 안에 고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직을 따로 뽑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장점 세 번째는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므로 서비스 개발에 좀 더 포커싱을 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환경의 이점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도구를 제공을 해주죠. 이제 멀티존, 멀티 리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 몇 개로 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를 쉽게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인프라가 따라오는데요. 내부적으로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네트워크 라우터, 스위치, 스토리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컴퓨팅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세 번째는 파스, 플랫폼에서 서비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AWS를 생각하면 다이나모DB 혹은 오라DB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지 브로커, 로드 밸런서, 그리고 모니터링, 로그 서비스 등 플랫폼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시스템 인프라를 절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단지 돈을 내지 않는 순간 그 인프라를 사실상 포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비용은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이 불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하드웨어 스펙을 내 시스템에만 넣어달라던가 혹은 할당받은 컴퓨팅 서비스는 새로운 컴퓨터로만 해줘 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AWS 같은 데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컴퓨터는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거쳐간 컴퓨터인지 모를 거고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컴퓨터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 컴퓨터들이 이제 unreliable하는 컴포넌트이고 이러한 unreliable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되게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잡이겠죠. 마지막으로 디자인 패턴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이 주는 이점은 더 나은 코드 조직화 그리고 재사용성과 확장성이죠. 그리고 개발자의 생산성 또한 높아지고요. 하지만 한계점 또한 있는데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 안에서만 작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OOP, 언어이어야지 디자인 패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되게 아키텍처링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스케일의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고 독립적인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키텍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 다루지 않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아키텍처 패턴을 배움으로써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퍼포먼스, 유저 경험, 그리고 에러 핸들링, 그리고 빅데이터나 또는 대용량 트래픽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일러빌리티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스터디 리뷰하는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